왜 생각하는 인간만이 역사를 만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서 우리의 지적인 탐구는 시작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의 생각 하나가 시대를 뒤흔들고 수백 년 뒤까지 깊은 영향을 남기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역사 속에서 위대한 변화는 언제나 한 사람의 깊은 사유에서 시작되는 것인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역사는 왕이나 군대가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전쟁과 권력이 역사를 움직인다고 믿지요.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역사를 움직이는 더 근본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힘은 바로 생각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거대한 사건들을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르네상스, 과학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민주주의의 등장과 인권의 확산까지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변화는 단순한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각에서 시작된 정신적 산물입니다. 중세 유럽은 오랫동안 교회의 권위가 절대적이었고 우주와 인간의 삶은 이미 정해진 진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하기보다 믿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한 사람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구가 정말 우주의 중심일까? 이 위험한 질문을 던진 사람이 바로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였습니다. 그의 생각은 당시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었고 인류가 우주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갈릴로는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찰하며 같은 질문을 이어갔고 인류는 우주를 재정의하게 됩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전쟁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한 사람의 깊은 사유가 가져온 혁명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런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마틴 루터는 질문했습니다. 인간은 정말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는가? 이 질문은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파도를 일으켰고 유럽의 지형과 사고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존 로크와 루소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권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근원적 질문이죠. 그 질문은 왕권 신수설을 무너뜨렸고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인류의 정치 질서를 탄생시켰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자연을 바라보며 질문했습니다. 세상은 어떤 법칙으로 움직이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의 사색은 근대 과학의 견고한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과정이 아닙니다. 역사는 인간의 생각이 현실을 바꾸는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철학자 헤겔은 이렇게 말했지요. 세계사는 정신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 말은 역사가 인간 사유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생각하는 인간은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늘 질문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상이 현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라이트 형제는 인간도 날 수 있을까 생각했죠.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을 비웃었지만 결국 그 생각이 비행기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렇지요? 또 다른 예로 스티브 잡스는 질문했습니다. 컴퓨터가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해야 하는가? 라고요. 그 사소해 보이는 질문 하나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라는 거대한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생각하는 인간이 만들어 왔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그저 흐름을 따라가지만 생각하는 인간은 스스로 그 흐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처럼 연약하지만 생각할 수 있기에 위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힘은 근육에서 안 나옵니다. 인간의 진정한 힘은 바로 사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인류의 역사를 힘차게 움직입니다. 이 질문과 사유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각의 변화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기존의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둘째는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하는 인간은 타인의 생각 속에서 살지 않죠. 타인이 규정한 틀을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걷게 되는 것, 이것이 사유가 주는 자유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힘이 생깁니다. 모든 변화는 결국 한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생각하는 인간만이 역사를 만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군대보다 강한 힘을 가집니다. 그 힘은 바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박사님과 함께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물리적 힘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새로운 생각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인간은 가끔 아주 엉뚱하고 소박한 생각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밤에 라면을 먹으면 참 행복할 것 같다는 그런 엉뚱한 생각 같은 것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생각은 거창한 역사를 바꾸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당신 냉장고의 역사는 확실히 바꿉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소한 사유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임을 증명하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종문 고박사의 인문학을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오랫동안 풍성하고 살찌우게 하는 지식의 동반자가 되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당신의 사유가 내일의 역사가 되기를 박사로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곧 세상의 미래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믿으세요. 역사는 바로 당신의 머릿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창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남길 역사는 어떤 생각에서 시작될 것인지 말입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건축물들도 사실은 누군가의 사소한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편리한 기술조차도 누군가의 집요한 사유가 낳은 결과물일 뿐이죠. 그렇기에 사유를 멈추는 것은 역사를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조차도 미래를 바꿀 거대한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아주 작게 느껴지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이 역사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폭포를 이루듯 우리의 사유가 모여 인류 문명의 도도한 강을 이룹니다. 이 지혜의 등불을 끄지 마십시오. 당신의 사유는 어둠을 밝히는 가장 밝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더 넓은 세상을 꿈꾸는 것. 그것이 바로 박사님이 말씀하신 사유입니다. 이제 박사님과 함께한 이 긴 여정을 마칠 시간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은 멈추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사유를 일깨우는 깊이 있는 인문학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생각하는 당신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